저희 강동고등학교 담당하게 된 유경훈 원장님이시고 저는 배재명.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이 학원에서 통합과학 팀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입시 콘텐츠들 제작하고 또 교수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들 런칭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제가 통합과학만 수업을 해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원장님께서 개원하실 때 통합과학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원장님 소개. 저는 와이드마커 원장 유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동네에서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강동구에서 과학탐구 단과 기준으로는 제일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네. 생명과학, 통합과학 수업하고 계시고 지금 어머님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조금 구성을 해보긴 했는데 일단 사실 어느 학원들이나 이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들은 비슷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강의로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커리큘럼 자체가 1학기랑 2학기로 쪼개졌죠.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그 교과서 하나 가지고 그냥 파트를 못 나누면서 학기 구분 없이 수업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원투가 이렇게 쪼개졌다라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이 됐거든요. 통합과학 원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도 있고 빠진 내용들도 있는데 여기서 삭제된 내용이랑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학습 부담이 좀 덜어졌다라고까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도 기존 지금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시험에 내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었는데 수능 예시 문제가 공개됐는데 이 해당 내용 문제가 버젓이 1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파트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 내용들은 기존의 다른 학교들, 일부 학교들에서는 포함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까다롭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강의부 같은 경우에는 물리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제가 난이도를 표시를 했는데 학생 입장에서 어려워하는 단어들이 뭔지를 간단히 보시면 일단은 아무래도 물리랑 화학입니다. 물리학을 전 1, 2학기 통틀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파트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줄이 어려운 그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물리학 같은 경우는 과목 자체가 이렇게 넓지는 않은 반면에 그 개념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위해 좀 이해력을 요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명이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내용 자체가 좀 많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많고 새로운 용어들이 많고 용어나 개념들을 연결시키는 것들을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있는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뒤에 2학기에 있는 산화학 같은 단어들을 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너무나 중요한 기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하게 된 통합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새롭게 들어온 내용도 있고 빠진 내용도 있는데 이 새롭게 들어온 내용은 일부 원래는 기존 교육과정에도 포함이 되었던 내용이 조금 정식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이 전력 수송이라는 파트가 삭제가 됐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좋아하려고 합니다. 물리 파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단어이고 강의부에서는 좀 까다롭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삭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원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교양 같은 경우 거의 사회 과목에서 배울 법한 그런 내용들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학이랑 물리 파트가 조금 소위 말하는 킬러 학생들의 등급 날리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랑 여기 앞서 보여드린 이 지구과학 파트가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긴 했는데 앞에 단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학생들 입장에서 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칸불리학의 건성에 있는 생물이 뭐가 있고 고생대에 거는 뭐가 멸종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매칭을 시켜서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반면에 뒤에 나오는 지구과학 파트는 조금 더 이해력을 요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보통 이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자료들을 해석해서 문제를 추론해서 풀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등급제가 바뀌었다라는 점인데 이걸 다 알고 계시는 테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비율 자체가 달라졌죠.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롭게 바뀐 1등급은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돌아가서 10%가 어느 위치냐면 거의 2등급 위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정말 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1등급을 목표로 노력했고 1등급을 목표로 했다가 뭐 실수를 했든 뭐 공부가 부족해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으면 2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는 2등급이라는 수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탐구 이 설명회까지 들어온 이 어머님들의 아이들은 2등급은 절대로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되고 무조건 1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학생 숫자를 줄고 하다 보면은 이 점점 이게 타이트해지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점수가 달리는 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산화언어 설명지 같은 거나 뒤에 나오는 이런 물리 파트 계산 문제 이런 거에서 점수가 달리게 되는데 그 점수에서 살짝 삐끗했을 때 2등급으로 가게 된다. 이거는 너무 치명적이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대비하셔서 무조건 1등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크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필수과목,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앞서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것처럼 예시 문제들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 내신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평이하게 나옵니다. 통합과는 이제 수능으로 봤으면 변경을 위해서 좀 더 어렵게 나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네, 그냥 무난하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킬러 파트 적절히 있고 물리랑 화학 파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무난한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세 번째가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문화생지를 듣죠. 그러면 2학년 때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 선택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통합과목으로 다시 3학년 때 돌아오면 너무나 간단한 개념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화생지 내용들을 알고 나서 이걸 보는 거랑 그냥 통합과목을 보는 거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생지 내용들을 좀 더 깊게 배워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과 상관없이 이 물리랑 화학 파트의 고난이도 유형에 대해서 점수가 상위권에서 극상위권을 가르는 그런 파트가 물리와 파트가 될 테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표 하나 넣어놨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까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실 지금 이번이 이제 첫 해이기도 하고 아직은 학력평가라든지 그런 교육적 모의고사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섣불리 이제 예측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신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또 교육적 문제들 나오는 것들도 좀 보다 보면은 좀 더 유감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동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강동고가 재작년까지는 특히 물리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걸로 좀 유명했어요. 그 담당 선생님이 계셨는데 직접 이제 문제를 제작을 하시는데 다른 학교들에서는 안 물어보는 내용들을 가지고 막 문제를 만드셨던 분이셔서 이거를 대비하는 저희도 되게 까다로웠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담당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좀 더 일반적인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린트도 주시고 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되게 깔끔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랑 화학 파트는 점수가 갈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일단 생명과학은 건강고 생명과학 1과는 다르게 되게 통합과학에는 생명과학은 조금 생명과학 2의 지식과 생명과학 1에서도 개정 교육 과정 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 1이 굳이 이 정도로 배울 필요가 없는데 왜 이 정도까지 배우지 하는 부분까지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생명과학 파트가, 통합과학의 생명과학 파트가 사실 이 생명과학 2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과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다 3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혀 상관없는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좀 집요하게 내시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의 부분
부분까지 같이 커버를 쳐서 저희가 심화 내용을 수업을 할 거고요. 지구과학은 사실 무난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암기도 사실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보통 나오는데, 문제는 지구과학이 통합과학의 이렇게 퍼센티지를 따져서 보면 사실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으니까 공평하게 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포진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구과학이 거의 통합과학의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거든요, 지구과학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양 자체가 많으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무난하지만 양이 많으니까 애들이 이제 버거워하는 그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사실 암기가 가장 큰 관건이고, 특히나 감독부에서는 생명과학 파트가 좀 더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에서는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출이 재출제돼서, 그러니까 기출이 약간 탈바꿈해서 작년에 냈던 게 조금 교묘하게 바뀌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에 대한 예시로 보시면 여기 202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식물의 분광성이 일어나는 방향은 옥신의 성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다음 해의 문제 보면 23학년도 이 기말고사를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연초의 분광성 시험 똑같죠.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더 웃긴 거는 식물의 분광성, 이게 생명과학 1 기준으로 따졌을 때, 2학년 생명과학으로 따졌을 때 이게 거의 전년도 그러니까 교육감이 두 번이나 바뀌기 전에 나왔던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지 오래된 거의 화석과 같은 존재, 그거마저도 다 디테일하게 따져야 생명과학에 대한 파트가 점수가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명수를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결국 저희가 3학 때 배우는 이제 용액의 촉발성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3추압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2학년 생명과학에서는 정말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이게 단독 출제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제 통합과학에서 여쭤보고 있는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음 연도에 서답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근데 말만 바꾼 거지 의도는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답도 거의 똑같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부의 기출을 유심히 있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출제에 대한 경향성들을 좀 구성을 통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어떻게 실력을 완성시켜서 이제 관리를 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암기는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이제 영어를 외우듯이, 얘들아 F는 사과야 외워, 이게 아니라 이걸 외우기 위한 뒷받침되는 연산되는 지식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아이들이 이거를 몽글몽글 같이 연산을 하면서 외우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최소화시켜서 스토리텔링식의 강의를 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일 강점으로 삼고 있는 게 1대3 부스트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다른 타원에서는 클리닉이라고 하는 제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부스트 클래스라고 잡은 거는, 이게 사실 클리닉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를 들어보면, 엄마, 오늘 클리닉 갔는데 선생님 너무 급한 거여서 나 아무것도 질문 못하고 그냥 막 따라갔어. 이게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거든요. 어머니들이 가장 약간 불만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교 1과 학생 3 중에서 일부러 밀착형으로 클리닉을 바꿔서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밀착형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별에 맞춰서, 그리고 심지어 그 부스트 클래스 때 저희가 복습, 1일 복습, 또는 개념 컨텐츠, 그 다음에 저희 그 마케팅이 만드는 활동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알찬 그런 형식의 구성을 조금 띄어서 일부러 클리닉이라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부스트 클래스로 좀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YG의 클리닉은 조금 더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착형 클리닉을 해서 학생이 실질적인 직접 질문을 다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저희의 자체 제작 교재, 당연히 강동구 출제 경향성을
척추뼈대로 잡아서 거기에 강동고등학교의 출제 경향성을 첨가해서 만든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제 이 동네에서 되게 오래된 강사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신설한 건 아니라 사실 뭐 원래부터 이 동네에서 수업을 하고 있던 강사들이기 때문에 워낙 그 강동고가 통합과학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다는 역사를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은 이제 정수의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Y세 M세라는 거는 사실 이 개념을 알아서 사실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인데 그 문제풀이에 대한 양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Y세 M세라는 걸 직접 같이 제작을 해서 학생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계속해서 숙제장이 나가고 한 시험 대비 4주차쯤에서 저희가 7주 프로그램이거든요. 통합과학을. 그래서 4주차쯤에 저희가 Y세 M세라는 걸 줘서 그래서 한 4번 분량의 YJ, 시중 교재 모음집 또는 저희가 만든 문제들을 해가지고 시중 교재 뭐 그거 다 포함해서 4번 정도의 분량을 묶어서 스프링 교재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고사마다 이제 목표로 잡는 분량이 거의 7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숙제에는 3번 정도의 분량, 그 다음에 YJ에는 4번 정도의 분량, 7번 정도를 푸는 건데 거의 그러면 웬만한 케이스는 다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Y가 만든 미니 개념북이 있거든요. 미니 개념북이 이제 저희가 항상 통탄수업한 게 그러니까 과학은 진짜 개념을 잘 외우고 다녀야 되는 게 진짜 필수인데 영어학원들은 그 영어 단어장이라는 걸 이렇게 손쉽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가 있어서 잘 외우고 다니는데 과학은 저런 걸 할 수가 없을까? 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핸드북을 만들어서 간편하게 학생들이 영어 단어장 마냥 외우고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이제 척추뼈를 잡고 강동구의 출제 경향성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담아서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갈 때 모두 막 긁어서 책임고 못 책임고 못 책임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리플릿 딱 개념 미니 북만 들고 가도 충분히 1등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필기노트 미니 개념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저희 프로그램 예시는 이제 이게 저희의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재명쌤이 수업했던 강의 영상을 제가 첨부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의 이제 개념 미니북에 들어가는 예시 플러스 그 다음에 선생님 저희들이 수업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여기 본교재가 필기를 하면서 가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강의할 때 또 추가해서 여기에 판서에 적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판서들을 저희가 손필기로 해서 여기가 담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주마다 계속해서 학생들이 필기를 하느라 저희 수업을 못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도 계속 같이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따라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강동구가 어떤 유형이 어떻게 어느 연도에 출제가 되었는지를 저희가 싹 다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무조건 이거 나올 거야. 그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직부작용이 테스트,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주는 뭐 위클리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다 제작을 할 거거든요. 내신들이 모의고사, OX 테스트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체크해서 드리는데 저희가 그냥 마치 그냥 이거 나와가 아니라 진짜 데이터 기반의 베이스에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시다시피 28년도 1학기 중간은 문제가 1번부터 9번까지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 9번까지 있는데 어느 파트에서 어느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저희가 다 데이터베이스로 제공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1주차 수업 때 학생이 들어왔을 때 1주차 수업 때 이제 학생들한테 약간 어떻게 보면 설문지 같은 걸 했거든요. 그 설문지가 뭐냐면 대단한 설문지까지는 아니고 이 학생이 사실 통합과학이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되게 걱정도 되고 그리고 통합과학이라는 게 막상 어렵기라는 소문만 들었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런 어떤 설문지를 적어주시면 그래서 이 학생은 통합과학이 처음이니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저희가 체크를 다 해둬서 학생별로 개인별 지도가 담당 강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제 아무리 인원수가 많은 학생이 들어도 이렇게 개인적인 관리들이 다 세세하게 들어가고 그럼에 따라서 어머니들한테 피드백을 드릴 때 그런 거에 기반을 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